얼마나 빨리 왔어요? 네? 들어가십시오. 아이고, 얼마나 고생입니까? 우리 이렇게 있는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려고 했는데, 됐습니다. 아프긴 하지만 오세요. 박 의원께서 아주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. 네. 정말 힘드실 텐데. 힘들죠. 뭐, 총선 과정에서 이 일들이 뭐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고, 그 모진 기억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과 불안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들 재집권 저지하고 하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먼저 이렇게 손 내밀고 힘 합치자 같이 말씀드리려고 왔고요. 또 이렇게 자리하자고 먼저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말씀 좀 깊게 제가 좀 들어보려고 사실은 그래요. 대표님께서 해준 말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말씀 듣고 대표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. 아니, 우리 당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것 때문에 나도 되게 힘듭니다. 박 의원도 너무 가슴 아프고 박 의원이 가슴 아픈 만큼은 알겠지만 저도 사실은 안타까워요. 근데 그 한참 전에 제가 따로 한 만났을 때 드린 말씀이 있었잖아요. 정말 그렇게 되기를 앞으로도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말 엄중한 국면 아닙니까?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개인 사업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공적인 역할인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 어쨌든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. 그 속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역할 하셔야 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한번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힘든 이야기 또 저 힘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근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힘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. 그 대의명분 앞에 뭐 다른 사사로움,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건 뭐 자리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. 이 강연 같은 거 가면 정치인의 용기가 세 가지가 있다. 첫 번째가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게 되게 큰 용기더라.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층이 바라는 일이지만 공동체에 도움되지 않으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대의를 위해서 손 내밀 줄 아는 용기도 되게 중요하다. 이건 상대 당한테도 마찬가지고 경쟁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오면서 진짜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었어요.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공모하는 그 대의명분 앞에 모든 걸 다 미래로 나가고 힘 합쳐서 민주당이 승리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저는 사실 무도한 세력이라고 계엄 같은 극단적 행위를 할 거라고는 봤는데 아무런 형식적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 벌일 거는 정말로 몰랐고 네. 더 놀라운 사실은 정치를 한다는 일종의 정치 집단 정당이 이런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하는 게 정말 놀라워요. 그렇죠. 그럴 수 있다는 게 우리 사회에 이 소위 거부 세력이 분동한다는 저는 인터넷 카페 안에서 그들이 뭐 왕로간 할 때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 현장 속으로 나와서 저렇게 정말 무리를 지을 줄은 몰랐고 또 그게 저런 구조가 될지도 몰랐고 저게 정치 세력이 결합할 거라는 건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으니까 사실은 우리는
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. 이 혼란도 혼란이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 속에 우리 박 의원께서 하실 일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. 자, 대표님 하실 일이 제일 많고요. 그 다음에 당이 힘을 합치고 통합해 나가야 그 다음 국민 통합으로 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파시즘이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와 우려가 커요. 그걸 차단해내는데 정말 민주당의 역할이 있고 대표님도 저도 민주당 박 당원 의원님 역할이 아주 많을 겁니다. 같이 손잡고 잘 당의 승리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. 권 의원님 오늘 말씀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어떠셨어요? 안 싸웠어요. 분위기 나쁠 거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각은 많았지만 힘 합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. 국민들 불안 덜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일에 저나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서로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대변인 통해서 뭐 말씀들 들으셨겠지만 그 정도의 얘기를 서로 이제 주고 받았고요. 정말 걱정 많이 나눴어요. 그러니까 지금의 그 나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힘을 모으고 통합하고 또 국민 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 얘기 나누신 게 있으실까요?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시는? 아니요, 뭐 지금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아닌 것 같아서요. 뭐 또 천천히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제 역할 뭐 제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.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제가 이재명을 이겨야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을 넘어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좀 넘어섰고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또 제가 움직여서 국민들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난 총선 때 대선 경선 이유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누셨나요? 선거 관련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뭐 오늘은 그냥 최대한 당내 이견 그룹 혹은 비주류 또는 비명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목소리, 의견 최대한 듣고 당을 통합해 나가는 데 역할을 당부를 드렸어요. 최근 이재명 대표 중도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치 철학과 이념적으로는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지 그거는 뭐 논쟁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이번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포지셔닝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 진보라고 한다면야 박용진이
가장 진보 포지셔닝이고 양보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은 이게 논쟁과 토론의 사안이 아니라 그 정치적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자칫 당이 훈고하듯이 논쟁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마치 예속 논쟁하듯이 정말 국민들 삶과 불안을 안정시켜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에 예속 논쟁으로 나를 지새우는 정치 세력으로 비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앞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오늘 이 대표님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은 좀 잘 전달하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외에 좀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나 이 대표의 반응 어땠는지도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부분 다 뭐 제가 얘기하는 사안들에 공감을 했고 이 대표가 뭐 총선 과정에서의 선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. 저는 뭐 지난 일이다.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. 말씀드렸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진 불가능한 민주주의의 승리, 국민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. 이 대의명분 앞에서 뭐 사적인 감정 그리고 지난 일들에 얽매이는 자세 이런 거는 떨쳐내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그래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힘 합치자고 얘기를 한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만나자고 해야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지만 고민 끝에 여기에 오게 된 데에는 그런 제 각오가 있습니다. 오늘 자리에 대해서 이 만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으로 주고 싶으세요?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. 특히나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작은 안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민주당이 자중질환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우는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저도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러나 뭐 앞으로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제대로 다 해나갈 거예요. 그래서 그 박용진이 가져왔었던 뭐 소신 있는 정치 그것이 민주당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공감하고 그 역할을 계속 해달라고 했으니까 예, 그렇게 봐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. 앞으로 뭐 더 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은 서로 더 보자고 했으니까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더 나중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전달하신 것 중에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위선 문제를 혁신하는 개혁하는 이미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. 제가 얘기한 거에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 특히나 젊은 30대, 20대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민주당이 입으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내로남불의 사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요. 이거를 두고 뭐 낡은 정치라고들 얘기하니까 그런 면에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586 정치의 정책적인 청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. 저는 뭐 제 소신이기도 하고 오늘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. 대략적으로 공감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사람의 등용에서 많이 달라져야 할 거예요. 뭐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니까 저는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감한 당대표가 또 당의 지도부가 하나하나 풀어가길 당부드립니다. 개헌 관련 말씀 좀 예, 저는 뭐 그러니까 그 당내 통합에서는
혹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 국면에서 이렇게 여러 이견이라든지 혹은 뭐 경선 룰과 관련해서 많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전달을 했고,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그 국민 통합의 어떤 고리가 됐으면 좋겠다. 그 내용은 뭐 대부분이 다 합의해요.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견을 가진 그룹들과 함께해서 당내 통합을 하고 또 개헌을 고리로 하는 국민 통합을 적극적으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. 대표님은 좀 어떤 겁니까? 그러니까 뭐 시기와 국면에 따라서 적절하게 의견을 내릴 때가 있다. 근데 지금이 이 개헌과 경선 룰 과정을 전면화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기 아니냐. 뭐 저도 뭐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서로 공감하고 시기에 대한 부분도 또 공감을 했습니다. 이제 대선 과정 때 이제 팬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. 대선? 예. 예전에 그 개딸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민당 통합을 이야기하시니까 네.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요.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원들까지 그리고 박용진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, 당의 정치인들도 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느냐 혹은 뭐 탄핵 인용하고 이걸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느냐 단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 부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 분들은 당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수고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